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거의 공포에 가까운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인사청문회 준비 TF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무엇이 저들을 그렇게 겁나게 만드는 걸까요? 박홍건 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플로리드로서 인사청문회를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한동훈에 대해서만큼은 소통령 같은 단어를 쓰면서 극도의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처럼 거의 발작을 일으킬 정도의 반응은 결국은 한동훈을 계속 키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일문일답을 하면서 상당히 인상 깊은 장면들을 연출했습니다. 기자들의 유도 질문에 잘 넘어가지도 않고 또 아주 차분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동훈의 언어는 기존 정치인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보던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 패션 감각도 뛰어나서 지금 맘카페 이런 곳은 이 민주당 지지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한동훈의 뭐 스카프, 뭐 이 슈트발 이런 데 대해서는 격찬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 뭐랄까, 이 새로운 정치권의 새로운 이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은 한동훈이 인사청문회에 출연하는 자체를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한동훈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또 망신을 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다른 후보자와 달리 한동훈은 상당히 대응을 잘할 것 같다는 그런 공포를 느끼는 걸까요? 자, 한동훈이 나오는 인사청문회는 아마 어마어마한 시청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한 명의 정치인을 민주당이 키워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한동훈이 TV에 출연도 못하도록 인사청문회 자체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기록을 세웁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도 못했을까? 이래저래 한동훈의 체급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은 나오지 않았던 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의 입에서 대권 후보, 대권 주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동훈이 얼마 전까지는 수사권도 없는 한직을 맴돌던 검사장 한동훈 검사가 단번에 대권 후보 반열에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지금 한동훈의 인지도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올랐을 겁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나오게 되면 아마 우리가 몰랐던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이런 예감까지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부 정치인들이지만 한동훈을 소통령 혹은 뭐 윤석열의 후계자 운운합니다. 이 사람들의 가치관을 보면 참 봉건적입니다. 요즘 세상에 후계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크는 거지. 그렇지만 대권 후보 이런 경우는 순간적으로 나타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물론 일부는 얘기를 했지만 설마 그렇겠느냐. 그렇지만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한동훈 차기는 뭐 힘들지 모르겠지만 차차기 뭐 노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동훈의 나이는 만 49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차차차기까지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위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기관리 그리고 뭔가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을 성취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이런 한동훈에 대한 태도가 한동훈의 덩치를 점점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허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대권 후보를 한 명 더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 허나 대변인은 저는 TV조선 신통방통에 출연해 청문회를 철저하게 하시라
하지만 또 다른 대통령 후보자를 배출하지는 마시라 이런 발언을 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체급을 키워줄까 진짜 두려워졌나 보다 청문회 보이콧까지 검토 중이라니 헛웃음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허 대변인은 아직도 모르시나 본데 이미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체급을 키웠고 더 키워주고 있다. 억지 주장으로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는 마법 같은 후보자의 체급에 대해 추미애, 조국, 박범계 장관은 이미 경험하지 않았나 이렇게 썼습니다. 실제로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것은 추미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추윤 갈등이 결정적으로 윤석열의 체급을 키웠고 결국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걸 보면 조국 전 장관은 참으로 배가 아플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을 때만 해도 거의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허나 대변인은 이제는 더 이상 정치적 두려움으로 발목 잡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철저한 정책 검증으로 청문회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 제발 이번 한동훈 청문회를 통해 보수의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배출하지 않길 바란다. 이미 국민의힘은 대기 후보가 너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행보로 저희 당 대권 후보를 한 명 더 만들어 주신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는 정말 대권 후보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지난번 윤석열 당선인과 경쟁했던 본선에 올랐던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물론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다음 대권에 도전할 사람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그렇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지금 광역자치단체장에 재선한다면 또 다른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무럭무럭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많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에 인재가 고갈됐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번에도 안 됐는데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형사처벌받아서 한 10년 동안 선거 출마를 못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 송영길이 또 나옵니까? 누가 있습니까? 추미애가 나옵니까? 박영선이 나옵니까? 임종석이 나옵니까? 아무튼 이걸 보면 지금 다음 대통령 선거도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